오늘의 메뉴는 지하 세탁소에서 복원된 기억입니다. 그곳은 도심의 오래된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불빛도 거의 꺼져 있지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지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얼룩이 기억의 잔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규칙 제1항. 접수는 한밤중에만 가능하다. 낮에는 문이 잠겨 있고 밤이 되면 바닥에 배수구가 살짝 열립니다. 그 틈에서 희미한 증기가 새어나오죠. 세탁물을 맡기려면 반드시 버리고 싶은 기억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의 얼굴을 잊고 싶다. 사라진 아이의 냄새를 지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규칙 제2항. 세탁기는 당신의 손으로 돌리지 않는다. 직원이 없습니다. 대신 세탁기 앞에 서면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동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기계는 사람의 체온을 인식해 가장 깊숙한 감정의 온도에 맞춰 세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탁조 안에서는 물 대신 빛이 돌고 섬유 사이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스며듭니다. 그건 누군가의 기억이 지워지는 소리입니다. 규칙 제3항. 세탁이 끝날 때 반드시 대기표를 버려야 한다. 세탁이 끝나면 작은 종이 조각이 배출됩니다. 그 위에는 숫자 대신 당신이 잊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버리지 않으면 그 이름이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규칙 제4항. 건조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항상 고장난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틈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공간 안에서 누군가의 옷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바람이 아니라 숨결로 마르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섬유에 스며드는 듯이. 규칙 제5항. 규칙 제7항을 절대 잊지 말 것. 세탁소 벽에는 낡은 표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7조 세탁기에서 나온 옷을 바로 입지 말 것.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깨끗해진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은 조금씩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죠. 이건 내 옷이 아니야. 이건 내 기억이 아닌데.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천천히 잃습니다. 규칙 제6항. 세탁된 옷은 항상 한 벌 더 남는다. 맡긴 것보다 한 벌이 많습니다. 그 옷에는 이름표도 없고 태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얼룩은 다른 이의 기억이었다. 그 옷을 돌려주려는 순간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집니다. 세탁기의 붉은 불빛만이 당신의 얼굴을 비춥니다. 규칙 제7항. 세탁기에서 나온 옷을 바로 입지 말 것. 이 조항은 금지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의 기억은 사라지고 옷 속의 기억이 당신의 몸을 지배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다시 지하 세탁소로 돌아오면 그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만 흘러나옵니다. 이 옷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오늘의 요리는 기억의 얼룩 파스타. 지워진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지 마세요. 때로는 세탁조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그 기억이 당신을 빨아들이고 있을 테니까요. 레스토랑 404의 오늘의 메뉴는 호텔의 한 방에서 복원된 기억입니다. 그 방에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 조용히 서 있는 문 하나. 금속 숫자판이 달려야 할 자리에 도색의 흔적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말했습니다. 그 방은 비워두세요. 하지만 손님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예약에도 지도에도 없는 방.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 앞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속삭여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완벽했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하고 커튼은 새하얗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좋아하던 나폴리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소스가 묘하게 달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잃어버린 맛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방 번호를 기억해야겠어. 내일 다시 오고 싶으니까. 하지만 아침이 밝자 그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모든 방의 문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죠? 왜 모든 방에 제 이름이?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체크아웃은 이미 끝나셨습니다. 무슨 소리죠? 전 아직. 그 순간 로비의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입던 옷이 아니라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봤습니다. 레스토랑 404의 재구조에 따라 그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재구조 체크아웃 전에 그 방의 번호를 외우지 말 것. 그 숫자는 당신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우리는 그 방의 문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문 위에는 번호 대신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04.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호텔의 번호 없는 방은 이미 레스토랑 404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도 그 방 안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복원 규칙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항. 문이 닫히기 전에 번호를 찾지 말 것. 호텔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방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당신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호텔은 손님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번호를 본 자는 호기심 많은 영혼으로 분류되어 호텔이 준비한 특별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만 번호판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보통 손님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규칙 제2항. 룸서비스가 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룸서비스 직원의 눈은 항상 공허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곳에 머무는 다른 존재들의 출입구와도 같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보는 세계를 함께 보게 됩니다. 복도에 늘어선 수백 개의 방,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의식들, 그리고 영원히 체크아웃하지 못한 손님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당신의 정신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는 바닥이나 손만 보십시오. 감사 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규칙 제3항. 나폴리탄의 맛이 달콤하면 즉시 방을 떠날 것. 이 호텔의 룸서비스 메뉴 중 나폴리탄은 항상 새콤한 토마토 맛이어야 합니다. 만약 달콤한 맛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전 투숙객이 주문했던 음식 혹은 아직 이 호텔에 남아있는 그들을 위한 메뉴가 잘못 배달된 것입니다. 달콤함은 이곳에서 유혹의 신호입니다. 한 입 더 먹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같은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짐을 두고라도 즉시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가십시오. 규칙 제4항. 거울 속 자신이 인사하면 따라하지 말 것. 욕실 거울은 이 호텔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입니다. 때로는 거울 속 당신이 먼저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 너머의 또 다른 방, 또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따라한다면 두 존재가 동기화되면서 경계가 흐려집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호해지는 순간 당신은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울 속 존재가 무엇을 하든 무시하고 당신의 일과를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동작만 하십시오. 규칙 제5항. 호텔 메모지에 숫자를 쓰지 말 것. 침대 옆 서랍에는 호텔 로고가 찍힌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종이에 숫자를 적지 마십시오. 이 호텔의 종이는 특수한 잉크와 반응하여 적힌 숫자를 방 번호로 인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방 번호를 쓴다면 그 방이 생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방 번호를 쓴다면 당신은 그 방의 손님과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메모, 낙서 모두 금지입니다. 글자만 사용하거나 다른 종이를 사용하십시오. 체크아웃 후 메모지는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하십시오. 규칙 제6항. 방을 나서기 전 체크아웃을 3번 속삭일 것. 이 호텔은 당신의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만으로는 떠남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체크아웃이라는 주문을 정확히 3번 속삭여야만 호텔이 당신을 놓아줍니다. 한 번은 너무 약하고 2번은 불완전하며 4번 이상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드시 속삭이십시오. 크게 말하면 복도의 다른 존재들이 듣습니다. 3번째 체크아웃을 말하는 순간 문고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허가의 신호입니다. 규칙 제7항. 복도에서 자기 이름이 들리면 귀를 막을 것.
복도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는 공간입니다.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혹은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절대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름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의 출처와 연결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404번 방으로 통하는 초대입니다. 양손으로 귀를 막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한 채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귀를 떼지 마십시오. 규칙 제8항. 직원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프런트 직원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체크인 시와 체크아웃 시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복장을 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직원이 아닙니다. 이 호텔에 오래 머문 존재들은 직원의 모습을 빌려 새로운 손님을 찾아다닙니다.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동료로 등록됩니다. 못 들은 척 지나가십시오. 진짜 직원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도 이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규칙 제9항. 그 방의 번호를 기억하지 말 것. 체크아웃 후 당신이 머물렀던 방의 번호를 의식적으로 잊으려 노력하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숫자를 떠올리십시오. 이 호텔의 방 번호는 일종의 좌표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한 당신과 그 방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숫자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번호가 기억나지 않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영수증은 즉시 폐기하십시오. 규칙 제10항. 기억이 남았다면 이미 그곳에 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방 번호가 선명하게 기억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는 체크아웃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은 호텔이 보여주는 환영일 수 있습니다. 문득 익숙한 복도가 보이거나 어딘가에서 룸서비스 카트 소리가 들린다면 확실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호텔의 일부이며 다음 손님을 위해 복도를 배회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404번 레스토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은 레스토랑 404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공간에 문이 하나 더 있다면 그 번호를 외우지 마세요. 오늘의 손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네요. 레스토랑 404의 문이 열리자 흙냄새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오래된 흑백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메뉴판을 펼쳤다. 오늘의 특별 요리 망각의 정원. 이 요리는 기억의 토양에서 피어난다. 누군가가 잊은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은 사진으로 자라난다. 사진은 꽃이 되어 정원에 피고 사라진 사람들의 잔향이 그 안에서 숨을 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시 위에 흙을 만졌다.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나요? 단 6번째 규칙만은 지켜야 합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제6조 절대 꽃을 꺾지 말 것.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불빛이 꺼지고 벽이 천천히 사라졌다. 우리는 어느새 정원 속에 있었다. 밤하늘은 흐릿한 잉크처럼 번지고 땅에는 수백 송이의 사진꽃이 피어 있었다. 누군가의 웃음, 울음, 생일, 장례식. 모두 꽃잎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이름들이죠. 그럼 내 동생도 여기에 있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꽃들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속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날 기억해줘 제발. 지우지 마. 돌아가. 그녀는 멈췄다. 한 송이의 붉은 꽃이 있었다. 꽃잎 속에는 동생의 얼굴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언니 왜 이제 왔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꽃잎을 만졌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그 손끝이 꽃줄기를 꺾었다. 정원이 울기 시작했다. 사진들이 하나씩 시들며 흙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로이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다. 그 꽃잎 안에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정원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꽃잎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잊히지 않으려면 잊혀져야 해. 나는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엔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 메뉴판의 한 구석에는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규칙 제1항. 모든 요리는 기억에서 자라난다. 이곳의 요리는 일반적인 식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방 뒤편의 정원에서 자라는 사진꽃이 주재료입니다. 각 꽃잎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으며 그것을 따서 조리하면 그 사람과 나눴던 기억의 맛이 됩니다. 어머니와 먹었던 된장찌개의 깊은 맛, 연인과 나눴던 딸기 케이크의 달콤함.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맛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정원이 간직하고 있던 누군가의 잔상입니다. 당신이 맛보는 순간 정원은 당신의 기억도 함께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규칙 제2항. 주문자는 반드시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주문서에는 메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빈칸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미 당신 곁을 떠난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혹은 당신이 잊어버린 사람의 이름을 쓰는 순간 정원 어딘가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한 꽃이 피어납니다. 주방장은 그것을 따서 당신만을 위한 요리를 만듭니다. 단 잘못된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정원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핀 꽃은 독이 됩니다. 규칙 제3항. 복원된 기억은 실체가 아니라 잔향이다. 요리를 맛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생일 파티의 촛불, 크리스마스 저녁의 따뜻함, 이별 전날의 쓸쓸한 식탁.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지만 손을 뻗으면 스르르 흩어집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기억의 메아리일 뿐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기억은 당신 주변을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 자신도 잔향이 되어갑니다. 실체와 환영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규칙 제4항. 정원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식사 후 주방장은 당신을 정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천 송이의 사진꽃이 피어 있습니다. 조용히 걸으십시오. 속삭임조차 삼가십시오. 정원의 꽃들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 억양, 떨림을 꽃잎이 흡수합니다. 말을 할수록 꽃들은 당신의 음성을 학습하고 당신과 관련된 기억을 더 많이 피워냅니다. 어느 순간 정원 곳곳에서 당신의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규칙 제5항. 사진꽃의 향을 맡지 말 것. 정원을 거닐다 보면 달콤하고 그리운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할머니의 장롱 냄새, 첫사랑의 향수, 고향집 마루의 나무 내음. 당신이 그리워하는 모든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깊이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그 향기는 미끼입니다. 한 번 맡으면 계속 맡고 싶어지고 결국 꽃에 얼굴을 묻게 됩니다. 향기에 취한 사람들은 정원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음날 그들의 얼굴을 한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향기는 기억이 아니라 정원의 소화액입니다. 규칙 제6항. 꽃을 꺾지 말 것. 아무리 그리운 얼굴을 한 꽃이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사진꽃은 정원의 허락 없이 꺾을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꽃을 꺾는 순간 정원의 모든 꽃이 일제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눈동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당신을 응시하는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꺾인 꽃에서는 붉은 수액이 흐르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당신의 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발목을 감고 올라오는 느낌,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마지막 감각이 될 것입니다. 규칙 제7항. 정원에서 자신의 사진을 찾더라도 외면할 것. 정원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낯익은 얼굴의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당신인데 기억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잊어버린 당신입니다. 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당신의 모습입니다.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 꽃은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의 현재를 흡수하려 합니다. 자신의 꽃을 본 사람들은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의 당신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진 속 시간에 갇히게 됩니다. 규칙 제8항. 복원된 인물은 현실로 돌아올 수 없다. 아무리 생생하게 그 사람을 느끼더라도 그들은 이곳에만 존재합니다. 요리를 통해 만난 그 사람은 정원의 일부이며 당신의 세계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한 방문객이 요리 속 연인의 손을 붙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 나온 순간 그의 손에는 시든 꽃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원을 나온 것은 연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꽃이 되어 있었고 현실에 그는 정원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규칙 제9항. 사진은 다음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핀다. 정원의 꽃은 하루하루 변합니다. 어제 웃고 있던 얼굴이 오늘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꽃이라도 그들의 다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생일날의 밝은 표정, 장례식 날의 슬픈 얼굴,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한 눈빛. 정원은 한 사람의 모든 표정을 수집합니다. 매일 다른 기억이 피어나고 매일 다른 맛의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해도 당신은 매번 다른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원은 완전한 복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10항. 이 모든 규칙을 잊었다면 이미 정원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규칙을 잃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기억을 잃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누구를 그리워했는지, 무슨 요리를 먹었는지.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하지만 정원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모든 감정을. 정원 어딘가에는 이미 당신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잊을 때마다 그 꽃은 더 선명해집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주문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요리를.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괴담은 레스토랑 404의 메뉴 망각의 정원을 기반으로 복원된 이야기입니다. 꽃을 꺾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망각은 더 완벽한 정원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의 손님은 채널을 운영하다 사라진 사람의 기억을 복원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긴 건 단 하나. 구독자 0명인 채널. 영상은 매일 밤 새벽 3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좋아요도 조회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명. 그는 처음엔 반가웠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본다는 사실이 그가 만든 어둡고 낡은 방송실 안에 조금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늘 1명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끄고 나가도 그 숫자는 여전히 이를 유지했습니다. 댓글도 없고 구독자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저 1명. 그는 시청자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버그일까? 혹은 누군가 몰래 감시하는 걸까? 그는 방송 도중 직접 말했습니다. 거기 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순간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렌즈 안에 반사된 것은 방송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혼자였는데 화면 속 자신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 카메라를 껐습니다. 하지만 녹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면 안에서 천천히 일그러지고 소리 없는 입모양이 반복되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며칠 후 그의 채널은 삭제되었습니다. URL을 클릭하면 404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러나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로그엔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접속자 1명. 현재 시청 중 당신. 레스토랑 404의 규칙 안내드립니다. 그 1명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말 것. 그는 언제나 당신이 켜둔 화면 속에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원 메뉴는 구독자 0명 나폴리탄입니다. 토마토 소스 대신 검은 화면을 끓여 만든 요리. 면을 들면 화면 속 당신의 얼굴이 따라옵니다.
레스토랑 404의 나폴리탄 스트리밍 규칙 해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항. 식사는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 레스토랑 404의 나폴리탄은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메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순간 금연 가닥 하나하나에 저장된 기록이 뒤섞이며 당신의 정체성이 희석됩니다. 혼자 먹어야만 당신이 당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메뉴판에 이름이 올라간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아직 당신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누군가는 당신의 식사를 오염시킵니다. 규칙 제2항. 나폴리탄을 먹는 동안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면 즉시 떠날 것. 좋아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디지털 공간에 고정시키는 앵커입니다. 나폴리탄을 먹는 행위는 현실과 404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데, 이때 좋아요가 눌리면 당신은 화면 속에 영구히 각인됩니다. 즉시 방송을 종료하고 그 파일을 삭제하세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일 수도, 혹은 이미 레스토랑의 일부가 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신호는 당신을 식재료로 등록하는 첫 단계입니다. 규칙 제3항. 방송 중 반사체를 바라보지 말 것. 화면 안경 포크의 반짝이는 표면. 모든 반사체는 404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폴리탄의 소스가 묻은 화면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신은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반사된 당신은 이미 레스토랑 안에 있고 진짜 당신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존재는 점점 하나로 수렴하려 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세요. 반사체 속 당신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규칙 제4항. 숫자 1이 늘어나면 즉시 스트리밍을 종료할 것. 시청자 수, 좋아요 수, 재생 시간. 모든 디지털 숫자는 당신의 실존을 카운트합니다. 1이라는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복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스토랑 404는 당신의 데이터를 쪼개어 여러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1은 또 다른 당신입니다. 지금 방송을 끊지 않으면 그 모든 당신들이 동시에 나폴리탄을 먹게 될 것이고 원본은 영영 사라집니다.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도망치세요. 규칙 제5항. 메뉴판에 본인의 이름이 보이면 복원을 멈출 것. 화면에 띄운 메뉴판을 자세히 보세요. 항목들 사이에 익숙한 글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미 당신은 식재료로 등록되었습니다. 복원 작업을 계속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완성된 요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파일 복구를 멈추고 창을 닫고 컴퓨터를 끄세요. 당신의 이름이 메뉴판에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의 부고 기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라도 더 복원된다면 당신은 오늘의 특선 메뉴가 됩니다. 규칙 제6항.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이면 그것은 당신의 눈동자다. 웹캠의 LED가 규칙적으로 깜빡입니다. 녹화 중이라는 신호. 하지만 잠시 멈춰보세요. 그 깜빡임이 당신의 눈 깜빡임과 완벽히 일치한다면 카메라는 더 이상 당신을 촬영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혹은 당신이 카메라의 일부가 되었거나 깜빡임이 동기화되는 순간 당신은 장비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렌즈는 당신의 새로운 눈이 되고 마이크는 당신의 입이 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영원히 방송하는 당신을 디스플레이 속에 전시할 것입니다. 규칙 제7항. 스크린에 당신의 손이 아닌 손이 보이면 즉시 화면을 닫을 것. 화면을 보세요. 포크를 든 손, 나폴리탄을 젓는 손. 그것이 정말 당신의 손입니까? 손톱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피부의 질감을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입니다. 레스토랑은 당신의 신체를 프레임 단위로 교체합니다. 먼저 손, 그 다음 팔, 그리고 얼굴. 화면 속 당신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지금 당장 창을 닫으세요. 그 손의 주인이 화면 밖으로 나와 진짜 당신을 대체하기 전에. 이미 늦었다면 당신은 화면 속에 갇힙니다. 규칙 제8항.
시청자 한 명이 두 명으로 변하면 이미 늦었다. 혼자 시청하는 당신. 시청자 수는 당연히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2로 바뀝니다. 새로운 시청자가 들어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시청자는 이미 그곳에 있던 존재입니다. 당신 뒤에, 당신 옆에 혹은 화면 안에 404의 또 다른 손님이 당신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규칙을 잘 따르는지 감시합니다.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될 때쯤 당신은 이미 공연의 일부입니다. 관객은 늘어나고 당신은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영원히. 규칙 제9항. 마지막으로 남은 기록은 반드시 삭제할 것. 방송이 끝났습니다. 녹화 파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삭제하세요. 그 파일 속에는 당신이 나폴리탄을 먹는 모든 순간이 담겨 있고, 그것은 레스토랑에게 당신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파일이 존재하는 한 404는 언제든 그것을 재생하고 그 안에 당신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휴지통도 비우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사라져야만 당신은 비로소 현실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 제10항. 그 한 명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말 것. 시청자 한 명. 그것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시청자 목록을 열어보고 싶은 욕구. 하지만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당신이 2명이라는 것을, 아니면 시청자는 없고 당신만 없다는 것을. 레스토랑 404는 당신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 속에는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인지 당신이었던 무언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메뉴는 관찰된 자의 기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레스토랑 404는 실시간으로 변조되는 데이터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복원된 영상을 다시 재생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한 명이 당신일 수도 있으니까요.